네,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바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을 보기 전에 종목 AS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얼마 안 ISC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AS 해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말씀드릴 때에 시장 자체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ISC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는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보시되 현재 구간이 떨어져봤자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하방이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가능성이 넓은 기업들을 보시는데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향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가격적 모멘텀에 이어서 재무적 모멘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어야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유지해 주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ISC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죠. 소모성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때, 신제품 개발할 때에도 이 테스트용 소켓이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이 테스트용 소켓은 아직 제품 출시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용 소켓을 얼마나 출하했다라는 것이 사실 추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가장 주요한 요인도 테스트용 소켓, 개발용 소켓 매출이 얼마만큼 나왔는지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추정이 정확치가 않았는데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테스트용 소켓, 개발용 소켓 매출이 조금 더 반영된다면 컨센서스 상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IS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그리고 2분기, 3분기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재무적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러버 타입, 고무 타입의 테스트용 소켓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고 타입, 프로웰 지분 인수를 해서 약화되었던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목표가까지도 가져가시되 지금 따라가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발목과 무릎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늘 기회가 오는 종목들 작전 리포트에서 꾸준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해봤고 오늘 또 기회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오늘은 라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첫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가 부담 우려가 낮아지고 있고 2분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2공장을 가동하면서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힌트 주시죠. 판매 가격은 네. 이미 올랐고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고. 그러겠죠. 네, 그럼 2분기 실적은 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 그럼 차트에 선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죠. 사진. 사진에 짜파구리라고 나와 네. 있는데요. 이것도 뭐 추정이 가능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라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라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라면이면 신라면. 신라면, 농심.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 그런데 이제 라면 3개 업체가 있잖아요. 네. 뭐 농심, 오뚜기, 삼양 이렇게 있는데 농심을 가져오신 이유가 뭘까요?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부분도 있고요. 보시면 이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판매 가격과 원재료 가격 말씀을 드리면서 오리온도 말씀드리고 SPC 삼립도 말씀을 맞아요. 드렸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공장 가동이 신규 공장 건설에 따라서 생산 캐파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모멘텀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농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라면은 신라면, 안성탕면 있고요. 스낵류에서는 새우깡, 양파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켈로그나 추파춥스 이런 것도 매출 비중에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라면 78.8%를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을 달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면의 원가를 조금 보면요. 소맥이죠. 15%가량이 원가에 포함이 되고요. 팜유 같은 경우에는 6% 내외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미국 소맥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수출을 제한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외부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우려와 우려. 제가 그런데 원자재 가격을 말씀드릴 때에 이 원자재 가격은 자연스러운 소비 수요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 수요, 다른 말로 투기 수요가 결합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소맥 선물 가격과 팜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대단히 큰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소맥 가격이 어마하게 올랐고 그리고 나서 원가 부담이 엄청나다. 라면 생산업체들 울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막 나옵니다. 소매, 팜유 가격 급등에 라면업계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아래 팜유 같은 경우에도 제과, 과자업체도 그렇고요. 라면업체도 그렇고요.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이거 이래서는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다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맥 가격은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전 가격보다 오히려 더 아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자, 소맥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부셸당 1,425불 가량의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793센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팜유 같은 경우에는 톤당 1,750달러에서 950달러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미 판매 가격은 올렸습니다. 지난 3분기에 국내 가격 라면 올렸고요. 지난해 4분기에 미국에서도 라면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이미 판매 가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서 한번 올렸는데 다시 전쟁 이전 가격과 오히려 전쟁 이전 그 이하 가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모든 리스크는 일단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라면 가격이 다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선 반영된 모습들을 가지고서 다시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매출 봅니다. 7,363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6%의 성장, 영업이익도 3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을 했는데 1분기까지는 그래도 전쟁 발발 이전에 원자재 수급을 했기 때문에 실적 방어가 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그런데 2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들, 영업이익률도 조금 낮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3분기, 4분기는 우상향한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분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만 딱 짚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2분기 바닥론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되어 있는 요소가 굉장히 다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그 경쟁사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직까지도 바닥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런데 일단 라면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을 때는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라면 하나만 본다면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랑 비교해 본다면 견줄 만한 상승에 대한 베타,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는 그리고 해외 매출을 본다면 라면은 고성장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를 본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상향하고 있는 수출액과 수출 중량을 볼 수 있는데 미국 북미 법인 매출만 본다 하더라도 16년부터 22년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3년, 4년 정도 되면 16년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PBR 밴드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0.7배 수준에서는 역사적으로 18년, 20년 늘 그 구간대마다 0.7배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상승을 보였던 구간들이 나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PBR이 0.77배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0.75배 그 미만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적 저 PBR 구간에서 오히려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고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 등지에서는 고성장 산업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여담을 들려드리자면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14% 라면 매출 증가율이고요. 중국은 15%, 미국은 25%나 성장을 하고 있고 일본도 11%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일 수 있겠으나 북미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북미에서 시장 1위 업체가 올해 빠르면 내년 시장 1위 업체 지위가 바뀔 수도 있을 만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업체가 농심이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그리고 월요일 작전 리포트에서는 꾸준하게 이 흐름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우상향하는 추세가 보여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늘 빨간 색깔 동그라미로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할 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기 추세선을 본다면 작은 네모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파란 색깔 네모에서는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파란 색깔 네모고요. 가장 최상단의 장기 추세선을 본다면 이곳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이곳에서는 누군가는 매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들로 파란색 작은 네모와 큰 네모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파란색 큰 네모 라인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파란 색깔 네모 35만 원 돌파할 때를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자리는 가장 가격적 모멘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보셨던 ISC도 마찬가지고요.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는 차트들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하방이 빠지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구간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너무 급하게 이 종목을 바로 사야 됩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모든 작전 리포트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가격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매력도가 있는 기업들 말씀드리니까요. 농심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덧붙여드린다면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되고요. 조금 깊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 아래에서는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보시되 28만 5천 원 아래에서는 내가 좀 모아가 보는 전략으로 보시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여기가 바닥인가라는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 나의 매수 단가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도 좀 남겨놓으셔서 분할로 접근하는 대응 방식이 조금 더 디테일한 안내가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35만 원 그리고 장기 추세선상 더 높은 상단은 40만 원 돌파도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각각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맞춰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평가된 종목은 농심이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